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4월 22일이고요. 4월에 좀 좋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 뭐 올라가고는 있지만, 제 생각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그 관점의 변동은 없는데, 이더가 상태가 너무 안 좋죠. 이 부분도 좀 이따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금이, 이게 기울기가 한 번 더 올라간 형태로 보입니다. 그죠? 대충 봐도 네, 상승에 대한 상단선을 깨고 이제 좀 블로우오프를 형성하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럴 때는 막바지에 이제 피크를 찍으러 가는 정도의 기울기가 나오는 그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이죠. 뭐 이전에 뭐 비슷한 곳이 많이는 없는데 물론 이렇게 쭉쭉 갈 수도 있는데 현재는 명실상부하게 모든 세상의 돈이 금으로 다 쏠리고 있다. 자, 그 과거에 그 경기 침체라는 게 왔을 때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기 침체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채권과 달러, 인덱스, 동반 상승이 이루어졌었죠. 이게 이제 그 이면을 들여보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을 시 1등 국가로의 도피, 미국이죠. 이러한 그 일련의 현상을 통해서 채권과 달러 인덱스가 모두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경기 침체 과거 때는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반대죠. 채권은 지금 아직도 4.4%로 굉장히 낮은 상태고, 낮다는 거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점을 깨고 있죠. 네, 98 정도를 찍고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좀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경제 전문가들도 나와서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처음 보는 현상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분명한 거는 금으로 지금 모든 돈이 쏠리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는 돈이 많다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많다는 게 중요해요. 이 돈들이 제 생각에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나스닥도 너무 불안하고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비트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시장이 불안할 때는 금으로 모든 돈이 거의 쏠리긴 합니다. 항상 그랬죠. 그러다가 정말 침체가 왔을 때는 금도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가 금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한 요때였죠. 4월 4일경 이때도 기억하실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나스닥이 떨어질 때 비트는 버텼어요. 한 2, 3일, 일주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결국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역시 비트는 스캠이야. 나스닥 따까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실망감을 줬는데 현재 지금 다시 그리고 더 강하게 나스닥은 아직 아래에서 어제도 마삼 찍은 걸로 아는데 비트는 어제 양봉을 띄웠습니다. 네. 제가 옛날 방송이나 블로그에서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저는 뭐 투자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일련의 현상들에 대한 개인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죠. 금으로의 금 포지션으로의 카피, 금 포지션으로 따라가려는 비트의 장기 방향성, 그리고 뭐 17년, 21년, 25년, 24에서 25년이죠. 투자와 투기 비율을 볼 때
크게 생각을 할 때 17년에는 8대2, 2대8, 21년에는 3대7, 그래서 4대6. 그리고 현재는 비트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없다 하기보다는 17년과 21년의 느낌으로 그때 경험으로 볼 때 현재는 비트 자체는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를 너무 비싸서 이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없다시피 뿐이지, 비트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정말로 아예 투자 안 하는 사람, 신경도 안, 코인 쪽에 발도 안 들이는 사람은 뭐 비트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을지 모르나, 투자를 직접 안 해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 우리들은 딱히 비트를 이제 의심을 안 합니다. 네, 욕심이 과해서 비트 말고 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알트 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있을 뿐이지, 의심을 안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제 시총이 커짐에 따라서 믿는 사람도 늘어나고 발전을 한다, 산업이.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트럼프 얘기도 이제 좀 잠잠해져 가는 거고, 쟤는 언제 그만두려나. 뭐 또 다른 악재가 나와도 시장의 악재는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를 일주일 전 방송에서 다 했었고, 현재는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고점이 안 나왔다는 뷰는 동의를 하고요. 뭐 과거 복귀를 하자면은 제가 25년 1월이나 2월은 조심을 하자라고 언급을 하면서 12월에 절반의 포트폴리오를 현금화를 했었고, 현재 요건가 2월에 한번 매수 시도를 했다가 손절이 나갔고, 다시 3월에 포트폴리오를 집어넣은 상태로 거의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 달 동안 딱히 수익을 본 건 없지만 바닥을 만드는, 뭐 이게 단기 바닥일지 장기 바닥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일본급에서 매수세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볼륨 감소 후에 한 번에 그 큰 볼륨 두 번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의 최소 단기 반등을 암시하는 장이 시작되었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네, 여기에서의 이제 리딩 다이아고나 이후에 이게 보통 추세의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무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고점 부근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과거 여기죠. 어디니? 21년에 이런 느낌이죠. 추세 변곡을 변곡이 나올 때, 이때는 최고점 영역에서 이제 엔딩 쐐기가 나옴에 따라 힘이 닿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고, 현재는 이제 프레임이 훨씬 짧습니다. 작아요. 현재 여기서는 하락 후에 리딩 쐐기형으로 관찰되는 무빙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세의 전환의 시작이라면은 되돌림을 크게 주지 않고 원래 가는 게 일반적인데, 236 내지 382는 안 갔고, 제가 83K 그리고 81K가 오면은 주워 보겠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83K도 안 왔습니다. 그 말을 한 이후에. 일봉 MA 200까지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88K를 넘은 상태고, 보통 월요일날 어제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페이크 무빙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저도 어제는 의심을 했어요. 이거 또 아침 9시 주봉 끝나자마자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낚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무빙이 좀 생각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은, 네, 이때 21년의 고점과 24년에 뭐 74K 때 고점을 이은 마지막 그 지지 라인에서 결국 깨지 않고 반등을 해내는 모양새고, 이게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다시 고점을 뚫으러 가는
무빙 일지는 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3K에서 최종 요거죠. 잠시만요. 어? 네. 제가 지금 이번에 들어간 진입가가 평균이 83,250달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92K쯤에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리스크를 좀 줄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충 찍어봐도 91.5 그리고 꼬리를 뺀 요 부분 91에서 92 사이에 네, 97일 동안 형성됐다가 무너진 지지 라인이 있죠. 무너졌다는 거는 이제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됐다는 건데 어제 카톡방에는 91일이나 92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다. 그 다음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이고 83에서 들어갔던 비트는 92에서 1차로 정리를 할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는 딱히 지금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저도 비트 비중이 적고 알트 비중이 많다는 거죠. 이더를 보시면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얘도 이제 하락 쐐기 부분을 트렌드 라인을 옆으로 밀쳐내면서 어느 정도의 큰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 라는 거는 위안을 삼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위로 펑 튀는 모습은 볼 수 없다. 그 이평선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이제 이평이 아직도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비트랑 비교를 할까요? 비트는 내려가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일봉 100짜리인데 일봉 200은 여전히 오름이고 얘는 이제 나머지 단기 이평선들은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정배열을 시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다시 이더를 보면은 예, 얘는 아직도 한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계열상으로 볼 때 비트가 먼저 올라가지고 이제 상승에 대한 코인 쪽에 상승장이 기대감이 올라갈수록 이더는 이제 시간이 조금 비트보다 후행하는 경향이 보일 것이다. 네, 이 평이 아직도 전부 역배열이고 아직 옆으로 눕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솔라나를 보면은 이제 이더랑은 또 좀 다르죠. 얘는 이제 옆으로 눕히는 과정에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 평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관점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큰 매물대상에서 한 번에 두 번의 큰 휩소를 준 후 이 꼬리 지점 이 몇 달 동안 지켜줬던 이 꼬리를 다시 위로 튕겨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더보다 상황이 훨씬 좋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비트가 1타자로 오르고 솔라나가 그 다음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평상으로 볼 때 이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이더를 추매했다고 밝힌 이유는 이거를 기다려 보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솔라나도 비중이 충분히 많고 이더가 가격적으로는 그 반등에 대한 기대 폭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네, 저도 지금 많이 좀 손실로 진입을 했고 많이는 아니지만 많이죠. 네, 12월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진 만큼 많이 반등을 한다. 우리 이거 제가 23년 1월에 말씀드렸던 그 비트에 대해서 많이 떨어진 만큼 생각보다 많이 반등할 수도 있음을 가정한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솔라나 쪽만 조금씩 튀는 상태고 이더는 여전히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알트마다 이게 지금 기준이 다 다르게 잡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몇 개만 볼게요. 저도 이제 알트는 오랜만에 보는 거라 세이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욕하고 저도 손절을 했던 세이 같은 경우 지금 거의 3중 긴 시간 동안에 상승 다이브가 걸려 있고
추세 라인을 대충 그어봐도 얘는 지금 돌파를 했죠. 옆차기. 이런 것들이 있고 돌파를 못한 것들도 있어요. 아직. 그래서 대충 그어보는 겁니다. 네.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돌파를 하고 얘는 이제 하방으로 많이 이전에 2월 저점을 많이 깨지 않은 상태로 옆차기로 계속 버텨내는 모양새고 차트마다 다 달라요 지금. 그래서 뭐 스택스는 참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지금 다시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뭐 대충 이렇게 그어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얘가 알트들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얘도 여기 다 무너지고 얘는 이제 그 대각선으로 저항 라인 형성됐기 때문에 올라가도 요런 데에서 다시 한번 트레이더들의 숏들이 들어올 겁니다. 또 하나 더 보면은 얘도 아직 돌파를 못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처럼 장기 라인을 옆으로 옆차기로 밀어내서 돌파를 해낸 알트들이 있고 아니면은 아직까지 돌파를 못 해낸 코인들도 있다. 알트들마다 우리가 24년에 느꼈던 것처럼 편차들 특정 시기를 동반 상승이 아니라 어느 날은 뭐 이게 튀고 어느 날은 저게 튀고 이런 장세가 또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순환매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럴 자신이 없으니 그냥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지켜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딱히 변한 건 없는데 한 1%, 2% 정도 계속 바뀌긴 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 포트폴리오를 뭐 보시는 분들도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그냥 좀 자재를 이제 안 올릴 것 같아요. 크게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비트 자체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어제부터 상승으로 올라온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나스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금과 똑같은 무빙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달러 인덱스랑 이제 나스닥과 비트가 비슷한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랑 비슷한 게 아니냐, 반비례 관계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이전의 경기 침체 때와 달리 달러 인덱스는 지금 이게 몇 년이죠? 22년 5월이거든요. 거의 3년 만에 지지선을 아래로 깨 부쉈습니다. 예. 달러 약세 아주 강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환율도 하나 언급을 드리자면은 여기에 뭐 환율을 얹어 볼까요? 네. 우리가 22년 10월에 달러 인덱스가 114일 때 환율이 1410원이었습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98인데 1420원이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거의 10%가 떨어졌는데 환율이 그대로입니다. 그런 얘기는 뭐 이제 다른 통화까지 비교하면 또 모르겠지만 원화의 경쟁력 자체가 이미 시장에는 2년에 걸쳐서 10% 떨어졌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옛날에 그냥 그어둔 건데 지금 여기를 깨부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진 걸쳐 있습니다. 차트란 게 보면 신기하죠. 걸쳐 있는데 떨어질지 오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환율은 코인도 모르는데 환율은 더 난이도가 높잖아요. 개인적인 포지션은 원화는 이제 거의 없는 상태고 코인이나 미국 주식 투자 자체가 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원화 숏에 배팅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 골드라는 게 또 이제 마냥 주구장창 올라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뭐 이제 4,000달러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분명히 블로우프 탑을 형성하면은 조정도 크게 오는 날이 옵니다. 이때가 네, 그 하위 자산군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섹터, 코인이나 미장 혹은 뭐 중국장이 될 수도 있고 그쪽으로 돈이 뿌려지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도 떨어지는데 코인도 다 떨어지고 미장도 떨어진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금은 잘만 오르고 있다.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새 또 이제 너무나 부정적이었던 시장 감정을 뒤로 하고 좀 진정세를 가져가는 모양새인데 뭐 비트만 그렇지만 미장은 역시 여전히 죽을 쓰고 있죠. 네. 상대적으로 코인이 좋을 것 같다라는 기존의 뷰는 변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